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코드를 약간 적어놨는데 이 코드는 뭐 특별한 코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객체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가진 값이 객체 하나 만들 때 1씩 증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 보자면 1, 2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스태틱 변수랑 id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활용해서 처리를 한 건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시점에 그냥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last id의 값을 출력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건데 이제 last id 같은 경우는 스태틱 변수니까 인스턴스를 가지고 출력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 경고가 뜨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냥 인스턴스 변수를 스태틱 변수랑 같이 활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에는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객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id의 값이 1씩 증가한다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이제 리스트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발전을 시켜 나가 볼 건데 일단은 배열을 좀 사용해 볼 거예요. 아티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백칸을 뚫어 놓을 겁니다. 그럼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모컨을 통해 컨트롤할 수 있는 방은 0번 방부터 99번 방까지 총 100개의 방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다가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넣을 건데 5개를 해보죠. 자, 지금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총 5개만 객체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럼 이 0번 방부터 4번 방에 들어있는 객체를 가지고서 아이디를 출력해 본다면 이렇게 5개를 출력을 해 본다면 1, 2, 3, 4, 5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반복문을 가지고 할 거예요. 출력을. 우리가 반복문을 배웠죠? 자, int i는 0부터 i가 보통 배열을 우리가 순회할 때 length 가지고 순회를 하게 되는데 길이 전까지죠? 길이 같이 포함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articles의 i번째가 가지고 있는 id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주면 얘는 1, 2, 3, 4, 5가 잘 나올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 2, 3, 4, 5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터져요. 1, 2, 3, 4, 5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리고 6이 나와야 될 시점에 6은 없죠. 우리가 애초에 아티클을 4번 방까지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5번 방이 반복문이 돌 때 터집니다. 얘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되게 간단한 원리긴 합니다. 자, 지금 방 몇 개? 100개. 그 중에서 앞에 있는 5개의 방에만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5번 방부터 99번 방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럼 이 각각의 방은 전역 변수 취급이니까 아티클들이라고 하는 참조형 타입 썼으니까 전부 다 널 들어있거든요. 5번 방부터 99번 방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5번 방이라고 했을 때 i가 5가 된 시점에 5번 방이라고 했을 때 얘까지가 널이에요. 근데 널한테 리모컨 누르겠대요. 너는 리모컨이 아닌데 리모컨을 누르겠다. 이러면 터져야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배열은 내가 사이즈를 정해놨는데 이 정한 사이즈를 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반복문을 가지고 값을 보려 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방은 100개를 뚫어놨는데 5개만 넣었어. 이 상황에서 이 반복문이 알아서 지금 추가된 만큼만 출력되어 보여주려면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랭스를. 랭스는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길이를 다 돌리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랭스가 100이에요.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100까지 돌리면 안 돼요. 우린 여기다가 5라는 값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딱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해서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건 하드코딩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배열을 사용하긴 하는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가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변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티클스의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즈라는 변수를 배열에 있는 방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하면 그때마다 이 녀석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얘를 매번 반복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이제 아티클스 사이즈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놨을 때 0으로 시작했던 녀석이 데이터 하나 추가하고 나면 1이 되고 추가하면 2가 되고 추가하면 3이 되고 4, 5가 되죠. 그럼 나는 데이터를 총 5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5겠네요. 이러면 문제없이 내가 데이터를 넣은 만큼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한 2개 더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방은 100개가 뚫려 있으니까 6번 방까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문제없이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배열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애초에 방개수를 정해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해진 방개수의 데이터를 전체를 다 넣지 않으면 정순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일정 부분 돌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금 한계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시점에서의 한계점. 자, 이게 지금 버전 1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배열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열을 쓴다라고 했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죠. 이거는 그냥 방금 전에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던 코드를 다른 메서드로 분리시킨 다음에 메인 메서드에서는 얘를 호출하는 형태로 바꿔놓은 건데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버전 1.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2.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 보긴 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자,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자바 내부에 들어있는 녀석인데,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의 안쪽에는 포함 관계로서 어레이 리스트, 앱스트랙트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 등등 되게 뭐가 많아요. 그 중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 하나예요. 그게 지금 어레이 리스트라는 녀석인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리스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셋이라는 녀석도 있고요. 아니면 queue라고 하는 이런 녀석도 존재하게 되고요. 뭐 그리고 여기랑 반쯤 걸쳐 있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맵이라고 하는 녀석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이게 의미적으로는 비슷한데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서 좀 이렇게 애매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우리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노란색 경고 나는 거는 무시하고, 자, 이 녀석한테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는 몇 번 인덱스에 뭐를 넣을 거야 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값을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리스트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대입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여기 안에다가 뭐 이런 숫자 값도 저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값도 저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객체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장할 때 데이터의 타입을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저장된 녀석을 사용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다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만 해요. 제가 출력문에다가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꺼낼 건데 add가 추가하는 거고 꺼낼 때는 get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덱스 가지고 데이터를 꺼낼 수 있고요. 지금 순서대로 얘도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첫 번째 add 때 0번 인덱스에 0이라는 값을 저장한 거고 1번 인덱스에 ASD, 2번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얘는 0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갖다 줘요. 그 다음에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id를 찍어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거 id를 계속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래도 안 나오네. 일단은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쓰지 않을 거니까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신 다음에 이렇게 좀 상태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반복문을 통해 또 5개를 전부 다 id를 찍어 볼 거예요. 자 그럼 포란다. int i는 0부터 i가 articles라고 하는 저 녀석 얘한테는 length라고 하는 길이 개념이 없고요. siz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녀석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우리는 이 array list articles를 만들 때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죠. 최초에 얘는 몇 칸짜리야 라고 하는 걸 정하지 않았어요. 배열처럼 몇 칸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빈 칸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add를 한번 할 때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알아서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라는 메서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면 얘가 지금 데이터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아서 개수를 세줍니다. 지금 이러면 이 사이즈는 5가 되는 거예요. 5개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i번째 애들을 다 꺼내와요. 얘네 지금 아티클 객체 들어있는 거 아까 찍어봤던 것처럼 문제없이 객체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꺼내오면 아티클 타입의 변수에게 연결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얘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아티클 객체들은 우리 눈에는 아티클 객체라는 게 선명히 보이지만 자바 입장에서는 꺼내올 때 아티클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런 거 하나라도 껴있으면 이거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티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야 이거 그냥은 안 되겠어. 불안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형태 변환해. 그렇게 해서 써 라고 자바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형 변환을 통해 괜찮아 이건 아티클이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이건 전부 다 아티클 객체야 라고 말을 해줘야 자바가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형변환을 하기 전에 articles에 get i를 했을 때의 이 녀석은 오브젝트라는 타입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자바의 꼭대기에 오브젝트가 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어떤 데이터도 다 저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녀석을 아티클로 형태를 바꿔야 아티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찍으면 이제 1, 2, 3, 4, 5가 잘 나와요. 자, 지금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좀 써본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 경고가 왜 나냐면 이제 앞으로 또 발전시키면서 이 경고를 없애볼 건데 이 경고는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것 같지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이거 지금 제네릭 없잖아 이란 뜻이에요. 여기 써 있는 to generic이라고 하네. 이거 제네릭 지정해서 써 웬만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네릭이 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실제로 사용하는 느낌처럼 조금씩 변화를 줘 볼 겁니다. 자, 지금 에러가 경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할 건데 제가 어레이 리스트 앞에 있는 녀석한테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를 꺽쇠를 열어서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고의 대부분이 사라졌죠. 근데 아직 경고가 남았어요. 이것도 없애려면 이렇게 써주면 없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뭐라고 안 하냐? 애초에 이제는 이걸 넣을 수 없게끔 되었어요. 지금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광경을 해결해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꺽쇠를 사용해서 타입을 넣어주는 이 제너릭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 제너릭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리스트를 쓸 건데 그 중에 어레이 리스트를 쓸 건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어레이 리스트는 아티클 데이터만 저장할 거야 라고 제한을 걸어버리는 게 제너릭이에요. 뭐 제네릭, 제너릭 뭐라고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 발음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의 타입 뒤에다가 꺽쇠를 열어서 여기에 적어주는 이 부분. 여기에 만약에 아티클이 아니라 제너릭 부분에다가 아티클이 아니라 스트링 같은 걸 넣었다면 얘는 이제 문자열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뭐라고 하죠?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는
스트링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 타입이 안 맞는다 라는 거고, 뭐 인트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는 못 써요. 이 기본 자료형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쓸 거면 이렇게 플레인 클래스명으로 써줘야 돼요. 제너릭에 쓸 거면 인티저 이런 거. 뭐 캐릭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 프리미티브 타입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려면 캐릭터라고 하는 이 원 타입을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우린 지금 아티클 저장할 거니까 아티클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걸 앞에 뒤에 똑같이 해버리면 앞으로 이 어레이 리스트 여기 아티클스라는 녀석은 아티클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해. 그러니까 데이터를 꺼낼 때에도 아티클인지 검증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예요. 자,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 번 더 바꿀 겁니다. 이제 진짜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로 변할 거예요. 실제로는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리스트를 쓸 때 실제로 이렇게 쓰는데, 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안 되죠. 지금 뭔가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어레이 리스트 제가 처음 쓸 때, 여기서 이제 처음 쓸 때 이상함 혹시 못 느끼셨나요?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클래스 아니죠. 자바가 만들어서 갖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쓸 수 있었던 녀석이 지금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딱 한 줄 건드렸어요. 여기에는 건드린 게 없어요, 심지어. 근데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원래부터 이 녀석은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포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바가 가지고 있는 이 util이라는 녀석이 가진 어레이 리스트라는 얘를 지금 이 메인 클래스에다가 내가 불러올 거야 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해요. 근데 아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쓰면 얘는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버려요. 그 임포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한 줄 건드렸다라고 한 게 임포트를 지운 겁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임포트를 직접 찾아서 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 직접 타이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우스를 올려서 퀵픽스를 사용하거나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알아서 임포트를 해줘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예요. 소문자 O. 아니, 소문자든 대문자든 알파벳 O. 얘를 누르면 임포트를 이렇게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리스트도 임포트를 해야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안 하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클래스를 타입을 불러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해도 됐었던 것도 있죠. 뭐 스트링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그동안 임포트 한 번도 안 하고 썼어요. 얘는 그래요. 하지만 이것 빼고는 여러분들이 임포트 안 하고 쓸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리스트도 임포트하고 어레이 리스트도 임포트하면 둘 다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articles의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제너릭을 아티클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 녀석한테 연결하고 있는 리모퍼는 누구예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예요. 그러면 이것만 딱 이 한 줄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과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의 관계를 아시겠네요?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를 상속받았구나.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도 이게 연결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에 가보면 이거는 생성자로 들어갔으니까 어레이 리스트 타입을 찾아서 이렇게 가보면 자, 얘는 리스트를 어떻게 상속받고 있네요. 구현으로. 근데 임플리먼트로 상속받은 거 보니까 얘는 리스트는 인터페이스겠네요. 실제로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가능한 거고 자, 앞에서 제너릭을 써주게 되면은 앞쪽에서 아티클이라는 제너릭을 썼을 때 뒤에 안 써도 이제 뭐라 안 하죠. 실제로는 이런 모양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고 제너릭 앞에 쓴 다음에 뒤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그냥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실제로 사용을 할 것이다.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들 add나 get, 뭐 remove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리스트 자바 리스트의 리스트 메서드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어레이 리스트 사용법과 주요 메서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한 번쯤 읽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메서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인자를 뭘로 넣어야 되고 그 인자를 넣었을 때 어떤 리턴 값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봐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완전히 이걸 다 암기해야 된다는 절대로 아닌데 사실 여기 코드 상황에서도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add에 넣어야 되는 인자가 뭐고 이런 것도 있고 얘는 뭐 불린 어쩌고 보이드고 리턴 타입이 어쩌고 그리고 여기에 메서드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고 알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 가서 알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봐둔 다음에 나중에 아 리스트에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기능 있지 않았나? 그걸 느끼고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웠다. 리스트는 배열보다 좋은 점 일단 초기 사이즈를 정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리스트를 만들면 처음 최초에는 사이즈가 0이다가 애들을 할 때마다 알아서 사이즈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정해놓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개가 들어올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저장된다. 그리고 이 녀석은 순서의 의미가 있는 녀석이니까 배열과 똑같은 의미로 0번 인덱스부터 쭉 제네릭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 제약을 걸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 이거는 뭐 배열이랑 똑같죠. 배열도 애초에 뭐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제너릭의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리스트였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으면서 했던 이 내용은 비슷하게 적혀 있는 거를 수업 페이지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 더 배울 건데 자 이제 향상된 폼은 들어가 볼 거예요. 향상된 폼은 어떻게 쓰냐 이렇게 했던 이 작업을 향상된 폼으로 그대로 바꿔 볼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지금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향상된 포물입니다. 얘랑 얘는 완전히 똑같다. 실제로 결과도 완전히 똑같다. 1, 2, 3, 4, 5, 1, 2, 3, 4. 자, 이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아티클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심플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수 가지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오히려 헷갈리시겠구나. 스트링으로 합시다. 스트링이 제일 깔끔하겠네요. 자, 이거거든요. 자, 리스트가 됐든 배열이 됐든 향상된 포물을 둘 다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순회가 가능한 요소,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순회가 가능한 그런 요소를 이 콜론의 뒤에다가 놔요. 그리고 이 순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정순회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0번부터 4번까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0번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다가 S라는 변수에게 넣겠다라는 뜻이고요. 한 번 반복 끝나면 그 다음 1번에 있는 데이터를 S한테 넣겠다. 2번에 있는 데이터를 S한테 넣겠다. 3번, 4번 있는 데이터까지 똑같이 돌아요. 다 돌고 5번이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반복문을 빠져나와요. 그게 향상된 포문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정순회를 해야 할 때, 이때는 우리가 int i는 0에 i가 뭐 사이즈보다 작고 i를 1씩 증가시키고 라고 하는 코드를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니까. 이게 향상된 포문입니다. 자, 순회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꽂힐 수 있는 변수. 타입은 당연히 그 타입을 생각해 줘야 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리스트 가지고 안 하고 만약에 배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이제 in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rray는 int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int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가 가진 array가 가진 0번 여기다 꽂아서 출력, 1번 꽂아서 출력, 2번 꽂아서 출력, 3번 없어? 그럼 나가. 이게 향상된 포문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순회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향상된 포문을 썼을 때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역순회는 못해요. 정순회만 돼요.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순서를 뒤집으려면 이 순회할 수 있는 요소의 순서 자체를 아예 뒤집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역순회를 해야 된다면 향상된 폼은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 역순회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돼요. 리스트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역순회는 이렇게 가야지 역순회가 가능하다. 정순회 할 때만 향상된 포문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맵도 되게 쉬워요. 얘는 이것만 알면 돼요. 키와 밸류의 한 쌍,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웹을 써볼 건데, 자, 리스트처럼 맵도 앞에는 맵이고요. 뒤에는 해쉬맵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써요. 얘도 뭐 맵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쉬맵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앞에 쓰여져 있는 제너릭 쪽을 보면 스트링 컴마 오브젝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스트링 컴마 오브젝트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스트링은 이 맵에 저장될 키 부분의 제너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무조건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을 해야 돼 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밸류의 타입이에요. 밸류는 오브젝트니까 뭐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고 뭐 객체가 올 수도 있고 상관없어 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맵에는 add가 아니라 push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글 가지고 할까요?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여기에는 문자도 한번 넣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 여기에는 객체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얘는 키랑 밸류가 한 쌍이에요. 무조건 한 쌍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처럼 인덱스가 없어요. 맵은 얘는 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녀석입니다.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럼 인덱스가 없는데 값을 어떻게 찾아요? 그 값을 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맵에 get을 통해 저 키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맵 안에 들어있는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와요. 그럼 이 자리에는 최종적으로 0이 남고 그 0을 출력해 줍니다. 이게 맵이에요. 맵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 말고는 주의할 사항이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객체 개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키랑 밸류의 한 쌍,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제너릭을 사용해서 키의 제너릭과 밸류의 제너릭을 따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키는 스트링, 밸류는 오브젝트예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맵이다. 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해서 좀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시간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이 다져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글링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졌을 거예요. 초반에는 검색해도 뭔 소리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읽힐 겁니다. 지금 맵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아까 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이런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임포트 할 때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누르면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자, 이 녀석, 이 멤버라는 녀석 임포트 하려면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누르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이름의 임포트를 할 클래스가 두 개라면 여러 개라면 이렇게 떠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내가 임포트 해야 되는 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들어낸 멤버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해야지 맞겠죠. 이걸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전혀 다른 클래스를 가져다가 쓰겠다가 되는 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할 사항. 이런 게 뜨면 잘 선택을 해주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근 제어자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아직 안 알려드렸었죠. 자바의 접근 제어자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Public, Private, 그 다음에 Protected, 그 다음에 Default라고 하는 녀석. Default.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디폴트랑 프로텍티드는 그냥 모르셔도 괜찮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저 접근 제어자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그래서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거 2개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퍼블릭. 얘는 모두에게 허용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프라이빗은 나 빼고 모두 불허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거를 하나 간단하게 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다른 패키지에다가 만들어냈는데 이 패키지라는 개념도 지금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을 지웠어요. 없어요 여기. 자, 이렇게 테스트라는 변수를 만들고자 해서 임포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봐도요. 이거는 임포트를 하란 얘기가 안 나와요. 애초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얘가 못 봐요 지금. 왜? 퍼블릭이 안 달려 있으니까. 모두에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명칭이 없으니까. 생기면 이제 임포트 하라고 떠요. 퍼블릭은 이런 거예요. 달려있으면 모두에게 허용, 달려있지 않으면 허용이 안 된다. 그걸 이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자,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얘는 퍼블릭을 달아놓고 볼게요. 그 다음 얘는 프라이빗을 달아놓고 테스트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2개는 서로 다른 접근 제어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이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눌러보면 애초에 변수가 테스트 하나밖에 안 떠요.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에 뜨지를 못해요.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 1을 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라 그래요?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테스트 1은 is not visible 이래요.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변수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바꿔줄까? 보이게? 누구를? 테스트 1을 퍼블릭으로. 이런 게 떠요. 프라이빗은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 되는 거고 퍼블릭은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퍼블릭이다. 이게 접근 제어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OOP의 특징 중에 아직 안 배웠던 마지막 특징 캡슐화 라고 하는 녀석을 이 녀석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이제 게시판 만들기 들어가면서 캡슐화에 대한 내용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이런 용도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패키지도 굳이 설정하지 않고 클래스도 메인 하나 가지고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어서 진행했던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이 임포트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그동안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실제로 내일부터 게시판을 만들 때에는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서 처리를 해 볼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